하버드에 입학한 친구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 아이에게 하버드를 선물하라 라는 책에서 20명의 하버드생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하버드,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인데 싶으실 텐데요. 맞아요. 꼭 하버드를 보내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무엇이 다를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버드에 간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에 간 친구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하버드에 간 친구들은 과제 집착력이 있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생각해도 정말 공부랑 연관됐다. 역시 나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몰두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부모, 그것이 하버드 부모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이가 새를 좋아한다고 쳐요. 그래서 새를 계속 관찰하고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보통의 저 같은 부모라면 야, 새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살아가는데 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학교 이야기, 공부 이야기 하자라고 할 법하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몰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소중하게 여겨준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하버드에 가야겠어. 그래서 어떤 공부를 꼭 해야겠어. 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진짜 관심사를 찾다 보니 이쪽 공부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깊이 있게 알고 싶어. 라고 해서 그쪽을 깊이 있게 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아이의 몰두를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블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블럭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또 부서뜨리고 또 만듭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활동을 어렸을 때는 정말 뭐 1000번 정도 한다고 할 정도로 반복해서 하죠.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노는 그 아이의 몰두를 지켜보셨나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여기 나와서 영어 동화 보자. 책 보자.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거 하자. 아이가 놀이나 활동을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몰두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이거 다음엔 이거, 그거 다음엔 그거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아이가 몰두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기다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몰두가 깨지는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몰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라도 혹은 지금 중고등학생이라도 아이가 무언가 하나에 몰두한다면 그 몰두에서 집중하고 거기에 깊이 파고드는 경험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버드를 보낸 부모들을 보니까요. 자녀와 굉장히 친밀합니다. 책에 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마다 부모는 내 옆에 있더라. 늘 내가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부모가 늘 곁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그것이 공부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간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푸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수없이 많은 분야의 인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신을 끌고 갔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엔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부모는 그저 옆에서 편안하게 분위기만 맞춰주고 있었다. 물론 아이가 과제 집착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욕심은 어떻게 생겨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두하는 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산만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관심사들을 존중하고 받아주고 몰두하는 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몰두하면서 집중하면서 큰 아이들은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먼저 한번 앞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와, 저쪽으로 따라와, 여기가 맞아 라고 한 아이들은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7세 고시라고 해서 7살부터 의대 보내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의대 잘 다니겠죠. 그런데 일부의 아이들은 의대 딱 가는 순간 됐지? 이제 엄마 꿈 이뤘지? 나 엄마 소원대로 스카이 갔지?
그리고 나서 잠적하거나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부모가 끌어당기는 대로 가다 보니 아이는 아무래도 수동적이 되죠. 요즘에 중학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어른들이 시키고 지시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래서 제발 누가 나한테 과제를 줬으면, 뭐 학습지라도 하나 주어주면 그건 정말 잘 풀고 답을 줄줄줄 잘 쓰거든요. 그런데 네가 학습지를 만들어 봐라 했을 때는 당황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지 않는 거에서 생긴 문제죠. 그런데 명문대를 보낸 학부모들은요, 특징이 부모가 끌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뒤에서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기다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오히려 아이의 자발성을 멈추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네, 명문대 보낸 학부모들의 특징은요, 바로 아이들 곁에는 있고 자상하고 따뜻하되 아이를 끌고 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실패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부모가요, 아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보다 혹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불안도가 높아요. 왜냐? 어려운 것,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엄마한테 물어보자. 이 검증받은 길로만 가자. 익숙한 길로만 가자 라고 하니까 오히려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기 있게 무언가를 참아내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를 관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실패를 해도 별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쓰라린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 쓰라린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아, 이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성과가 좋지 못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습하고 다시 되짚어서 잘 이끌어가는 그 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칫 문제 하나만 틀렸어도 아, 나는 이제 1등이 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견뎌낼 수 없는 이유, 끝까지 버텨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다 알겠어. 되게 좋은 얘기인 거는 알겠지만 부모가 그걸 다 맞춰주기가 쉽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앞서서 아이의 관심을 끊고 아이가 내가 이게 고민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길을 제시하고 아이가 실수할까 봐 안전한 길로만 데리고 가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세 가지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한테 하버드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슴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버드 부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까라는 부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꼭 하버드뿐만 아니더라도 요즘은 행복을 찾고 아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모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해결. 부모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아이의 뒤에서 아이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하버드를 선물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명문대 부모들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